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의 방정식 붓코칭 시간입니다. 운의 방정식을 가져온 이유는 어른 수업 3강을 하는 동안 무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을 통제에서 벗어난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운이라고 하는 것도 통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 행운의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무의식적 태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행운의 중요성. 운의 인생이라는 이름의 행운 게임. 운이 중요하다니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원래 운이란 의지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생의 운이 중요하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보통은 생각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그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운으로 넘쳐난다. 대표적인 예를 보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성공은 운이 좋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운이 과연 자신의 선택과 노력에 의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아주 랜더믹한 건가? 이것의 관점의 차이인 건데요. 만약 운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즉 자군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운도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운들을 한번 볼게요. 수입의 절반은 태어난 국가로 결정된다. 경제학자 브랑코 밀라노비치 연구팀이 118개 국가의 소득 수준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수입 격차의 거의 절반은 사는 국가와 그 국가의 소득 분포로 설명된다. 자연히 선진국에서 태어나면 수입이 높고 그 외 국가에서는 수입이 낮다. 우리는 운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본보다 최저시급이 높은 게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과 만족도는 외모에 영향을 받는다. 타고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은 종합적으로 수입과 인생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학자인 데니얼 하머메시 연구팀 조사에서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일수록 수입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범한 외모의 사람들보다 여성은 8%, 남성은 4% 높은 소득을 얻었다고 한다. 반대로 외모가 하위 15%라고 판단된 여성은 평범한 외모의 여성보다 수입이 4% 낮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13%나 낮았다. 또 미남 미녀 중 55%는 인생에 만족한다고 답한 데 반해 외모가 하위인 사람들의 수치는 45%에 그쳤다. 이렇게 타고난 외모, 이것도 행운의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후천적으로 가꾸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타고난 외모가 수입과 만족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조사고요. 수입과 지위는 타고난 수학 실력으로 결정된다. 미국인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에 수학 성적이 좋았던 사람일수록 35년 후에 지위와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3세에 수학 성적이 상위 1%였던 사람은 35년 후에 유명한 학자나 CEO가 될 확률이 높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보다 실적이 400%나 좋았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니 인생의 성공에 수학 실력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재능은 두뇌의 성향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중지능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논리, 수리, 즉 수학 능력, 이 수학을 활용하고 배우고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행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수학 실력보다는 관계의 재능, 관계를 이해하는 이 재능이 더욱 중요시 여겨질 텐데 지금 시대가 수학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행운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는 지위에는 태어난 달이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합니다.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교 연구팀은 중국에서 근무하는 CEO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3월 또는 4월에 태어난 사람의 23.2%가 성인이 된 후에 기업의 최고 자리에 오른 데 반해 6월이나 7월생 CEO는 12%였음을 밝혔다. 거의 2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3월, 4월생들이 운이 좋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부정할 수 없이 운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기고만장해져서 자신감을 넘어서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오만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 진정한 자신감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겸허하고 겸손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앞에서 보신 타고난 외모, 태어난 달, 태어난 국가, 탁월한 재능 이런 것들은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고난 거잖아요. 그럼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운의 방정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의 운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만 운에 주목할 수 있고 그 운을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군의 공식 소개해 드릴게요. 본문 읽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고맙게도 최근 운을 과학적 관점으로 보는 연구들 덕분에 좋은 우연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규명되기 시작했다. 인생이 운으로 결정되는 게임인 것은 틀림없다지만 특정 기술만 습득하면 게임을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뜻이다. 물론 사주나 영적인 범주를 말하는 건 아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심리학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의 사회학부 같은 인류 연구기관의 연구진은 십수년째 행운을 잡는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에 매진 중이고 어느 정도 성과도 올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순수학문 연구기관인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는 내부적으로 행운연구소 같은 전문 조사기관까지 창설했을 정도이니 운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주목받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과학의 힘으로 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데 어찌 그들의 지식을 빌려 쓰지 않겠는가? 본문에 소개된 행운의 방정식 소개하겠습니다. 행운은 행동 곱하기 다양 플러스 인지 곱하기 회복이다. 이런 공식이거든요.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행동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것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 도전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인지, 즉 관찰을 통해서 깨어있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신력, 의지력을 회복하는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력을 키우고 두 번째, 낯선 것에 도전하는 호기심을 키우고 세 번째, 인지, 즉 윗바사나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네 번째, 정신력인 회복력을 키우는 것. 이것을 전부 활용할 때 행운은 만들어진다. 즉 자군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속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라. 다만 깨어있으라. 마음을 안심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 허용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른의 자신감에서는 실패 허용력을 정신의 영역으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문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공식의 맨 앞에 나오는 행동은 인생에서 실행한 구체적인 액션의 질과 양을 의미한다. 행운은 시행 횟수로 결정된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좋은 운을 붙잡고자 한다면 인생에서 도전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사고법인데 이 인생 조언이 옳은 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법이 있다. 당신이 성공률 1%밖에 안 되는 어려운 일에 도전한다고 하자. 한 번만 도전한다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확률이지만 실패한다고 해도 시행 횟수를 늘릴 때마다 확률이 조금씩 변동하므로 두 번째 도전이면 성공률은 약 2%로 증가한다. 2%로 증가하는 이유는 99% 곱하기 99%는 98.01%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전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성공률이 낮은 일도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했죠. 어떤 경험을 했냐면 갓난아기가 직립을 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갓난아기는 아무리 충분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중력을 이기고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다단한 과정을 무엇으로 성공시킨 거냐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는 그 도전 횟수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3,000번 넘어지고 3,000번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1%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왜 그런가? 한번 계산을 볼게요. 본문 소개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도전을 반복할 때마다 수치는 늘어나서 시행 횟수가 100번이 넘으면 성공률은 63.396%를 넘어서며 459번째 도전에는 99%에 달한다. 여기까지 오면 오히려 실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단순한 계산으로 얻은 수치이지만 그만큼 든든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의 도전이라고 하더라도 459번째 도전하면 성공률이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도전을 반복해서 시도해서 일어섰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실패 허용력이 있다 라고 하는
든든한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운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횟수가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자주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도전하기 어려워합니다. 이게 회복력이거든요. 회복력을 훈련하는 한 가지 방법 소개합니다. 본문 읽을게요. 이 중에서 과학자 마인드셋 훈련을 가장 먼저 시작하기를 권한다. 말 그대로 과학자처럼 사고한다는 뜻인데 이 과학자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세상 모든 문제를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이해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과 검증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실험에서 실패란 새로 얻은 데이터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실패했다. 그럼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가설이 실패했다라고 객관화시켜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실패한 가설, 실패한 검증 속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실패 속에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아주 훌륭한 태도를 연습할 수 있는 것이 과학자 마인드셋이다. 자신의 도전과 행동을 가설과 검증, 즉 실험의 과정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훌륭한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본문 소개할게요. 이탈리아 경영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조사를 살펴보자. 연구팀은 이탈리아의 스타트업 기업 중 116곳의 대표자를 모아 4개월간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 중 절반에게만 과학자 마인드셋에 관해 강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인터뷰로부터 판매 가설을 세우는 방법을 전수한 후 제품이나 서비스 발매를 과학 실험으로 다루면서 자신이 세운 가설을 검증하는 자세를 잊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볼게요. 4개월 후 모든 경영인의 수익을 비교한 결과는 놀라웠다. 과학자 마인드셋을 배운 경영인은 배우지 않은 그룹에 비해 벌어들인 금액이 평균적으로 2.6배나 많았다. 가설과 검증의 중요성을 의식하기만 해도 실제로 성과가 2배 넘게 오른다면 실천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과학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험을 실패할 수는 있죠. 그리고 과학자의 실패는 가설이 틀렸다 그래서 한번 검증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는 개선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을 합니다. 이게 과학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럼 과학자의 실험은 언제 끝나는가? 마음이 꺾일 때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실험이거든요. 행운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고 무의식에 대한 실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신감의 조건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실험하기는 것이기도 하죠. 습관 실험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어른 수업 강의의 연장선인 북코칭도 실험이죠. 실험의 가설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복 못합니다. 마음이 꺾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설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개선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꺾일 때까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과거의 행운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행운은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자군법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운의 방정식 북코칭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